오늘은 이 키를 줄이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여태껏 다 늘리는 거죠. 대부분 정형외과 수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외상 빼고 휘어진 거를 똑바로 펴고 아니면 줄어든 것을 늘리고,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수술이죠. 조금 바꿔 생각하면 또 줄이는 수술도 있습니다. 뼈를 줄여? 늘리기도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줄여달라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키가 170 이상인 여성분들, 가장 많은 이유는 남자친구와의 키의 비율,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키를 4 내지 5cm 줄여달라는 분들이 꽤 있고요. 두 번째는 하지부동이죠. 하지부동에는 이제 치료는 되게 이제 짧은 쪽을 늘리는 건데, 반대로 긴 쪽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걸 싫어하죠, 대부분. 특히 하지부동 환자분들은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남자 키가 108, 175 정도 된다. 근데 하지부동이 있다. 그럴 때는 긴 쪽을 한 2, 3cm 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키가 한 1cm 정도밖에 안 줄으니까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늘리는 거는 이렇게 늘리는 거죠. 반대 개념이죠. 단축술은 잘라서 위아래를 붙이는 수술이죠. 늘리는 수술은 잘라서 늘리는 거고, 5cm를 줄이면 이게 쉽게 딱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막상 수술방 들어가면 그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딱 달라붙게 해서 위아래를 고정해서 여기 뼈가 생기는 거죠. 단축술에 뼈가 생기는 원리는 우리가 골절하고 똑같죠. 뼈가 부러졌을 때 양 끝을 잘 붙여서 고정을 해놓으면 뼈가 붙거든요. 골절 수술할 때 이 원리랑 비슷하죠. 근데 늘리는 건 완전 반대, 이제 좀 다른 개념이죠. 쭉 늘려놓으면 뼈가 원래는 안 생겨야 되는데 이 늘린 뼈에 새로운 뼈가 생기죠. 그거를 발명을 한 게 누누이 말하지만 일리자로프 박사님이죠. 골신현술. 그 전에는 그걸 상상을 못했어요. 늘려놓으면 뼈가 자란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일리자로프 박사님이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단축술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잘라서 골절 수술하듯이 딱 붙여놓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리는 수술하고 줄이는 수술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재활은 줄이는 수술이 훨씬 짧아요. 늘리면 늘린 만큼 센치당 1개월을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줄이는 거는 되게 허벅지 5cm를 줄이면 한 2, 3개월 정도 재활을 하면 되고, 또 가끔 종아리뼈를 줄여달라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거기는 줄일 수 있는 게 한 2, 3cm가 한계예요. 재활은 한 2, 3개월 정도 합니다. 인종으로 보면 줄여달라 하는 사람들은 동양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보다 키가 좀 작다. 그래서 자기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최소한 175는 돼야 되고 여자는 165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 180인데도 작다. 그래서 키를 늘려달라. 그런 사람도 있죠. 세상은 참 요지경이고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본인이 수술을 안 하고 극복을 하면 좋은데, 그 극복이 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뼈의 길이에 따라서 축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뼈의 구조에 따라서 한계가 있고, 종아리의 경우에는 대개 한 최대 3cm까지 줄일 수 있고요. 허벅지의 경우는 최대 5cm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뼈를 늘려도 문제가 생기지만 갑자기 줄여도 근육이 확 줄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지는, 덜렁덜렁하고. 그런 거에 이제 적응을 하는 게 허벅지는 5cm, 종아리는 3cm까지. 좀 안전법이다 그러면 허벅지는 4cm, 종아리는 2c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키에 따라 좀 다르지, 키가 큰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줄일 수가 있죠.
그런 거 반대죠. 단축술은 이제 까치발보다는 헐거워지는 느낌이죠. 모든 게. 그래서 근력이 약화, 힘이 좀 떨어진다, 일시적으로. 근데 우리 몸은 처음에는 떨어져도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해서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에 한 2, 3개월이면 대개는 적응을 합니다. 그 외고정기를 채워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고정으로만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활 기간이 3개월이니까 수술하고 한 석 달 동안 목발을 하면 되니까요. 그 석 달 후에는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붙어요. 그래서 한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모든 수술이 위험도가 제로는 아니죠. 근데 이제 단축술하고 늘리는 수술하고는 수술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구조물이나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조금 좀 많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반대의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수술을 하면 둘 다 큰 문제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불행히도 그런 건 없죠. 자세를 약간 이렇게 움츠리거나 무릎을 약간 구부리면 키가 조금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이게 어거주춤하면 이제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무릎을 구부리는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요, 걸을 때. 그것보다는 허리 자체를 약간 꾸부정하게, 일부러 제가 너무 커서 꾸부정하게 그 습관이 된 사람도 간혹 있어요. 특히 키 단축술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해부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뭐 절대 추천할 만한 건 아니죠. 자세가 틀어지면 또 통증이 오고, 통증이 되면 또 만성 통증이 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추천할 만한 건 아닙니다. 글쎄요, 뭐 확실히 학계에서 이렇게 발명했다 뭐 그런 거는 없는데, 골절하고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꼭 누가 첫 번째로 했다 그거는 밝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늘리는 수술, 연장 수술을 많이 하는데, 간혹은 단축술, 큰 키가 부담스러움이 있다는 거. 세상은 참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죠. 아이러니한 게 이 세상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도 있다는 거를 좀 한번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사들은 항상 환자 입장에서 키가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키가 줄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또 방향을 잡아야 되죠. 제가 역지사지라는 그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항상 바꾸어서 생각하는 습관. 본인이 평소에도 연습하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 사회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